다음 조리장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장의 인터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 둘씩 굉장히 워낙 청와대에 깊숙한 얘기여가지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본인이 이제 청와대 조리장을 올해 7월에 그만뒀는데 대통령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민낯이어서 인사를 못했다라고 해서 좀 섭섭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근무 마지막 날이면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죠. 예. 이게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마지막에 찍는데 그 애석하게도 그날 대통령께서 뭐 민낯에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머리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수고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세월호 당일날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에 머리랑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 과정에 꼭 필요했다는 걸 이걸로도 좀 좀 짐작이 되는 거죠. 이수지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를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그 당일날 그러니까 예. 머리랑 메이크업을 안 받은 날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 받은 날이 있다는 게. 주말이면 대통령도 쉴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사실은 365일 일하고 휴가 기간 때만 좀 편하게 쉬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보면은 몇 년 사이에 그냥 팍 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게 이장일도 아닌 거고.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면 최소한 매일 아침 메이크업과 그 머리 손질을 하고 예. 언제든 좀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상 상황 준비라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예. 여하튼 주중이라도 이렇게 관저에 늘 머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른 그 업무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 그 투표가 있었던 날 굉장히 젖은 머리로 이제 급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글쎄요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다른 나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젖은 머리를 출근하는 메르켈 총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도 여성 총통인데 짧은 단발머리에 거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로아티아의 여성 대통령이 꽤 스타일리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이크업을 통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예. 정작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는 웃는 미소가 기억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온화한 미소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올림머리 같은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짧은 단발머리 혹은 질끈 묶는 머리만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였더라면은 외국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리더십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유경수 여사로부터 비롯되는 이 올림머리에 대한 이미지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세월호 7시간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전해지는 전언일 뿐이지만 결국은 이런 머리에 손질하는 기간 동안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국민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라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요? 이런 불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오해와 불신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낯도 민낯이지만 그 한 가지 더 제가 정말 의아하고 놀란 건요. 저 시간이 그러니까 점심을 해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인사도 못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점심 이후. 점심 이후래요. 그래서 그 한 전 조리장에서 증언을 듣고요. 제가 그 시간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대통령께서 아예 점심 때도 관저에서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믿었던 대통령께서 그 일정이 너무나 재택근무를 하셨고 아예 재택근무가 아니죠. 아예 이렇게 치장을 안 하고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채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조리장이 얘기하는 게 본관으로 식사를 내간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국무회의라든가 그런 대외 활동 말고는 다 거의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출근을 갖다가 자전거 타고 하고 걸어서 하시고 했지만은 정말 모든 대통령이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만 후반부에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관저에 머문 시간이 많았거든요. 나머지 대통령분들은 다 출근하고 점심 때 하고 그다음에
외부 일정이 기본적으로 말해서 하루에 막 5끼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록도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종교 원로 지도자들도 만나고 사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하루 5끼도 사실 부족하죠. 근데 예. 아예 오후 점심 이후에 그냥 아무 민낯으로 청와대에 계셨다는 그 일정을 보고요. 저런 날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저 조리장이 지금 그날만 지금 그 퇴임한 본인이 그만두는 날만 지금 증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월호 4월 16일도 아마도 이런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른 의혹들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출근한다고 하면 출근 전에 화장이라든가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 22분,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원장님, 머리를 해주는 원장님이 도착한 시간이 그날 오후 3시 22분이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조리장 말에 따르면 머리 민낯이어가지고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오후 3시 22분 머리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지어 의미죠. 그 조리장 같은 예. 경우에는 관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빈번히 마주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공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고 네. 실제로 지난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주 동안 수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수요일 날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그 2014년 4월 16일 그 이전으로 한 5주 동안 수요일 날 아예 일정이 없어서 예. 실제로 그날 뭐 아예 주중 휴일이었는 거 아니냐. 예. 뭐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관제에서 머무르면서 아무 업무도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국민들이나 뭐 특조위나 뭐 특검에서도 다 뭐 세월호 7시간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진실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그게 지금 진실이 아닐까 예. 그런 지금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정도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다. 그래 대통령이 굿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통령과 청와대 해명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의혹들을 증폭시켰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나왔던 건 정윤회 씨가 제일 먼저 거론된 거지 않습니까? 남자 관계가 아니냐? 그다음은 구판, 그다음은 성형 의혹. 예. 근데 결국 지나고 돌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선뜻 국민들 앞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그렇죠. 의혹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죠. 이런 증폭됐다라는 얘기하기가. 생각이 드는 예. 건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굉장히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대목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골든타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이 모든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했더라면 혹시나 해군이라든지 군병력을 도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같이 도입했다라면 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일각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일 뿐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동안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 거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낮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까지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에서 다 권력을 쥐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런 논란에 대한 좀 종식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보고 예. 모든 것들에 대한 진짜 솔직한 해명들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당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는 당대표를 하고 이럴 때는 저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저 정도는 그래요? 아니었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청와대를 들어가서 이럴 사단이 날 정도까지 저랬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 스타일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당에서 뭐 가끔씩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증언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보고서가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결정해야 되는 게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당에서 후보라든가 당 대표를 했을 때는 그 당의 조직, 당의 관료들이나 당의 그 의원들이 옆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조직 내에서의 그 라인이 제대로 움직여서 그때는 이렇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정말 엉뚱한 해법이지만 청와대가 정말 너무 이제 구중궁궐인 것 같아요. 위치 자체가. 좀 이제는 좀 다음 대통령이 좀 이 청와대 위치라든가 청와대 시설의 그 뭐 같은 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 이 정부 그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강원 앞에 있는 그리 대통령에서 출근하게끔 하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그 정부 종합청사 안에 국무총리실 있는 대로 서울청사 있는 대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그러니까 그 기자 친한 기자를 증언한 게 원래 이게 애국의 해외 출장을 한번 갔는데 이 머리 풀고 민낯 해보니 아무도 안 만난대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당혹해하고 언짢아 하더라고. 이제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침에 안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오전 시간에 이렇게 대표 시절에 의원 시절에 그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거죠. 아침에 이렇게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무 행태가 이상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통령의 집무실을 밖에다 두고 공식적으로 좀 출퇴근 개념을 하자는데 그런 의견이 나올 얘기까지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상훈 조리장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한 관심이 좀 쏠려 있죠. 기자들도 다 그 식당 안에 가 있다는데 앞에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한번 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훈 조리장님이 하시는 가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업은 계속 하시나요? 네네네. 그럼 조리장님은 나오세요? 아니요, 지금 기자분들 때문에 못 나오고 계세요. 조리장님 지금 거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가게 잘은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 계신지나 그런 거는 저희도 몰라요. 네. 연락이 오기는 오세요? 네네네. 직원분들께 뭐 이렇게 전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니요, 따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일단 직원은 잘 지내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검찰이 어제 발표를 했지만은 검찰 발표보다 이 조리장의 얘기가 더 한 걸음 더 깊숙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최순실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다 뭐 증인 이야기를 불러서 듣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원장님이라든가 조리장을 했던 분들에서 굉장히 내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한 뭐 2013년도 정도에 한 10번 정도 비표 없이 이렇게 들락날락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확인한 거는 그건데 지금 조리장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올해 6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가 비서관 3인방을 데리고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지금 엄청나게 큰 검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술 자체가 굉장히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밥을 어떤 거를 해갔다. 그러니까 스키야시라고 하는 밥과 그다음에 김밥을 넣어줬는데 또 김밥을 처음에는 외부에서 한 10번 정도를 사다 줬는데 또 이제는 또 본인이 직접 말아가지고 싸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밀하고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 동안 2번 정도 마주쳤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주쳤을 때 최순실 씨가 신문으로 가렸다라고 신문지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가린 합니다. 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관저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전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뭐 보좌하는 여러 사람들이 누구다. 왜냐면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전부 다 뭐 보안요원이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는 얼굴이 모르는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렸다라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부터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속하는 것을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 않았겠느냐.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비선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가렸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2번 마주치니까 그 그러니까 주방하고 그다음에 내실과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려가지고 아예 마주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더 진술은 또 뭐가 있냐면 또 최순실 씨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관저를 출입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딱 안 나온 기간이 있었답니다. 그 기간을 딱 들어보니까 2014년 한 11월 말경부터 한 12월 초경부터 2015년 1, 2월까지 안 나왔단 겁니다. 딱 그때 시간이 보면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파동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이미 이거 자체가 내가 비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말 큰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얼굴을 신문지로 가리고 또 내선 이제 동선 자체를 문을 막아가지고 동선 자체를 마주치지 않게 하고 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또 본인이 출입을 삼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처음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나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김기춘 실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이 조리장이라든가
미용사라든가 그 관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사를 배달해 주시는 분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견 들어볼 만한 사람이 일단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용사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었던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상훈 조리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기까지 굉장한 고민의 시간이 그랬겠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같이 일을 쭉 해왔다가 박근혜 정부 와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많은 스타일의 차이를 느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최순실 씨 같은 사인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최순실 씨한테 밥을 해다 바치는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이 터지고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욕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밥을 만들어줬냐? 예.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은 소위 말한 어찌 보면은 좋게는 좋은 측면일 수도 있겠으나 나쁜 측면으로는 마녀상한 당하듯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싸잡아서 욕을 먹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 한상훈 조리장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진실을 좀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예. 거죠. 그런 과정에서 폭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진실과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꽤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여러 내부 고발자들이 있다라면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미치게 될 파장과 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예. 딱 한 가지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뭔가의 보탬이 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반드시 진실을 좀 한두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상훈 조리장도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 이수희 변호사님 네. 대통령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청와대에서 양식 그 조리장이었다. 예. 그럼 저부터도 우선 엄청난 신뢰가 가는 거죠. 예. 뭐 정말 최고의 조리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외국 뭐 그 특사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높은 일 하는 양반들 그렇죠. 입에 다 들어가는 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자부심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촛불 집회가 있고 이 게이트 나고 나서 옆에서 사람들이 야 그런 대통령한테 밥 해주고 넌 뭐냐 뭐 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는 뭐 한상훈 조리장이 무슨 어떤 사심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여지는 맞아요. 없어 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란 표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옆에서 아주 내밀한 부분을 봤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저는 또 그 경호실에 있던 뭐 경위가 이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관저 예. 경위를 했던 경비를 받던 분이 이제 얘기를 또 뭐 증언을 할 거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워서 못 내놓는 거 아닌가, 자리를 못 가는 거 아닌가. 현 대통령으로 있고 탄핵 심리를 계속 심리하는 동안에 계속 본인의 뭐 사심 없음을 뭐 그런 걸로 방어를 하고 하는 거는 예. 여전히 뭐 왜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만둔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등장도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좀 뭐 그런 두려움도 좀 대통령의 심리 한편에는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좀 몇 명 남아 있어요. 지금 관저경호원이 이제 현장 조사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또 숨어 있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었을 테고 뭐 정리하시는 분도 있었을 테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대통령의 음식을 전달했다는 담당 직원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리장도 민원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최순실 씨가 어떤 것 같으냐 그랬더니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통된 진술을 다 하거든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일요일마다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그 회의실이 그 조리장에서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한상훈 조리장이 원래 성악을 하신 분이랍니다. 성악이요? 예, 그 목소리가 커요. 젊었을 때 성악을 하다 지금 조리장이 그 셰프가 되셨는데 그 목소리가 크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은 크다고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회의 중이라고 그러고 그 최순실 씨가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네. 완전히 그 정기적으로 일일마다 해서 하고 더더구나 또 회의 순방 전에는
뭐 반드시 들어와서 맞아. 최순실 평일이어도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평일에도 들어오고 그 회의 순방 때는 평일에도 와서 최순실 씨가 가서 회의를 하고 예.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에는 본인을 또 그냥 김밥 사라 뭐 그 하나 더 주라 그러면서 본인의 음식에다 김밥 먹고 남은 것은 아마 뭐 정유라 씨를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또 더 싸라고 그래가지고 예. 준비하고 그래서 본인을 그 조리장을 갖다가 직원처럼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사설 대통령으로 그 느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최순실 씨의 어떤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을 갖다가 자전거 타고 하고 걸어서 하시고 그랬죠. 했지만은 예. 정말 모든 대통령이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만 후반부에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관제에 머문 시간이 많았거든요. 나머지 대통령분들은 다 출근하고 점심 때 하고 그다음에 외부 일정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하루에 막 5끼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록도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종교 원로 지도할 때 만나고 사회 지도할 때 만나고 하루 5끼도 사실 부족하죠. 근데 예, 예. 아예 오후 점심 이후에 그냥 아무 민낯으로 청와대에 계셨다는 그 일정을 보고요. 저런 날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저 조리장이 지금 그날만 지금 그 퇴임 본인이 그만두는 날만 지금 증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월호 4월 16일도 아마도 이런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른 의혹들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출근한다고 하면 출근 전에 화장이라든가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 22분,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원장님, 머리를 해주는 원장님이 도착한 시간이 그날 오후 3시 22분이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조리장 말에 따르면 머리 민낯이어가지고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오후 3시 22분 머리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지어 의미죠. 그 조리장 같은 예. 경우에는 관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빈번히 마주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공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고 네. 실제로 지난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주 동안 수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수요일 날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그 2014년 4월 16일 그 이전으로 한 5주 동안 수요일 날 아예 일정이 없어서 예. 실제로 그날 뭐 아예 주중 휴일이었는 거 아니냐. 예. 뭐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관제에서 머무르면서 아무 업무도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국민들이나 뭐 특조위나 뭐 특검에서도 다 뭐 세월호 7시간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진실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그게 지금 진실이 아닐까 예. 그런 지금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정도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다. 그래 대통령이 굿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통령과 청와대 해명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의혹들을 증폭시켰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나왔던 건 정윤회 씨가 제일 먼저 거론된 거지 않습니까? 남자 관계가 아니냐? 그다음은 구판, 그다음은 성형 의혹. 예. 근데 결국 지나고 돌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선뜻 국민들 앞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그렇죠. 의혹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죠. 이런 증폭됐다라는 얘기하기가. 생각이 드는 예. 건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굉장히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대목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골든타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이 모든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해서 할 수 다음 조리장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장의 인터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 둘씩 굉장히 워낙 청와대에 깊숙한 얘기여가지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본인이 이제 청와대 조리장을 올해 7월에 그만뒀는데 대통령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민낯이어서 인사를 못했다라고 해서 좀 섭섭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근무 마지막 날이면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죠. 예. 이게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마지막에 찍는데 그 애석하게도 그날 대통령께서 뭐 민낯에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머리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수고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세월호 당일날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에 머리랑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 과정에 꼭 필요했다는 걸 이걸로도 좀 짐작이 되는 거죠. 이수지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를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그 당일 날 그러니까 예. 머리랑 메이크업을 안 받은 날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 받은 날이 있다는 게. 주말이면 대통령도 쉴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사실은 365일 일하고 휴가 기간 때만 좀 편하게 쉬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보면은 몇 년 사이에 그냥 팍 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세월호 7시간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전해지는 전원일 뿐이지만 결국은 이런 머리에 손질하는 기간 동안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국민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라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요? 이런 불신까지 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오해와 불신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그렇죠.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낯도 민낯이지만 그 한 가지 더 제가 정말 의아하고 놀란 네. 건요. 저 시간이 그러니까 점심을 해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인사도 못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점심 이후. 점심 이후래요. 그래서 그 한 전 조리장에서 증언을 듣고요. 네. 제가 그 시간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대통령께서 아예 점심 때도 관저에서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믿었던 대통령께서 그 일정이 너무나 재택근무를 하셨고 아예 재택근무가 아니죠. 아예 이렇게 치장을 안 하고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채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조리장이 얘기하는 게 본관으로 식사를 내간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국무회의라든가 그런 대외 활동 말고는 다 거의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출근 게 뭐 이상일도 아닌 거고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면 최소한 매일 아침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하고 예. 언제든 좀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비상 상황 준비라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예. 여하튼 주중이라도 이렇게 관저에 늘 머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른 업무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 그 투표가 있었던 날 굉장히 젖은 머리로 이제 급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글쎄요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다른 나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젖은 머리를 출근하는 메르켈 총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도 여성 총통인데 짧은 단발머리에 거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뭐 테레사 메이 총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로아티아의 여성 대통령이 꽤 스타일리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이크업을 통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예. 정작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는 웃는 미소가 기억될 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온화한 미소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올림머리 같은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짧은 단발머리 혹은 질끈 묶는 머리만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였더라면은 외국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리더십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유경수 여사로부터 비롯되는 이 올림머리에 대한 이미지 집착이 좀 심했던